이번에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이게 좀 특별합니다. 한국자서전협회 소속 작가들이 같이 쓴 자서전 모음집 삶을 읽고 나를 쓰는 자서전인데요. 여러 사람의 인생이 한 권에 딱 압축된 느낌이죠. 네, 그렇죠. 이게 뭐랄까,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나, 그걸 엿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 직업이 되게 독특했어요. 자서전 출판 지도사. 사실 이 직업 이름부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글쓰기 강사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글쓰기 기술만 가르치는 걸 넘어서는 역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이 책이 될 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렇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서전 출판 지도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인생의 조각들 속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같이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글로 풀어낼 용기를 주는 사람, 뭐랄까 인생 편집자 같은 역할이죠. 인생 편집자라니. 와, 그 표현이 훨씬 와닿네요.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편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돕는 이분들은 왜 그렇게 나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 답을 이분들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가 정말 강렬합니다. 김경화 작가인데요. 이분의 삶을 요약한 문장이 자신을 잃으면 세상을 잃고 자신을 얻으면 세상을 얻는다. 네, 이분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하고 남동생의 죽음을 연달아 겪으셨대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본인 표현으로는 자신을 세상에 던져버린 채 살았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분이 어떻게 다시 자신을 찾게 된 걸까요? 뭔가 극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놀랍게도요, 그 계기가 글을 쓰면 삶이 바뀐다는 단 한마디였다고 해요. 네, 그냥 그 말 한마디예요. 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멋진 글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한 글쓰기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글쓰기요. 그렇죠. 작가님 표현을 빌리자면 글쓰기가 길을 잃은 나를 내면으로 인도했고 내 안에 무궁무진한 보석 창고로 데려다 주었다고요. 밖에서만 행복,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다가 너덜너덜해진 자신을 글쓰기라는 도구로 처음 자기 안에서 발견한 거죠. 그 과정에서 막 울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서 안아주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와, 저는 이 다음에 오는 변화가 진짜 뭐랄까 소름이 돋았어요. 글쓰기를 통해서 꿈이 생겼고 지금은 책 쓰는 요양보호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그 글쓰기라는 도구로 이제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을 기록해주고 있다니. 이게 참 운명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가장 완벽한 형태의 치유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자기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타인을 돕는 힘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나를 쓰는 것이 가진 거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김경화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했다면 이번에는 글쓰기를 거의 무기처럼 사용해서 세상과 당당히 맞선 분 이야기를 해볼까요? 송선숙 작가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기질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서 칡판의 아저씨를 집까지 데려와서요. 당시 어머니 며칠째 품삯에 당하는 동화전집을 덜컥 사버렸더니라는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뒷이야기가 더 인상 깊었어요. 논에서 일하다가 흙투성이 모습으로 나오신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책값을 치러주셨다는 부분이요. 그리고 나중에 딸한테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너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받아본 경험? 이게 한 사람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될까요? 바로 그 믿음이 이 작가님의 정체성을 만든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편애하는 걸 보고 이건 부당하다, 교무실까지 찾아가서 따질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모두가 말리는 방직공장 산업체학교에 가서 악착같이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힘든 노동으로 번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보내서 어머니가 논을 사셨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강단 있는 분에게도 글쓰기는 필요했군요. 그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했을 겁니다.
힘든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위로였고 또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었으니까요. 특히 나중에 남편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검사한테 냈다는 탄원서는요. 그 자체가 그냥 한편의 자서전이에요. 아, 그 탄원서요. 네.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역사를 글로 써서 결국 위기를 이겨내거든요. 김경화 작가에게 글이 치유의 도구였다면 송선숙 작가에게 글은 권리를 찾는 무기였던 셈이죠.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이선자 작가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이분은 송선숙 작가랑은 정반대로 아주 소심한 아이였다고요. 네, 그런 성격을 극복하려고 연극부 활동으로 무대에 서는 용기를 배우고 학생회장 선거에는 떨어졌지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죠. 방송부 활동으로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물리적인 목소리를, 또 선도 활동으로는 리더의 목소리를, 봉사활동으로는 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찾아 나갑니다. 이 모든 경험이 결국 사회복지사라는 꿈으로 딱 모이는 과정이 참 흥미로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작가들은 주로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 경험을 통해 글쓰기의 의미를 찾았는데요. 인생의 중반에 정말 거대한 파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쓰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은미 작가 이야기가 그렇죠. 네, 이분의 삶은 정말 IMF의 남편의 실업위기, 아이의 투병, 아버지 사고까지.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시련의 연속이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잖아요. 그냥 엄마, 아내, 딸이라는 역할만 남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림책이 등장합니다. 우연히 접한 그림책을 통해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자기 상처랑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그림책을 사용한 거죠. 아, 여기서도 글쓰기처럼 일종의 도구가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치유의 도구가 새로운 창조의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상처를 보듬던 그림책이 타인을 치유하는 다리가 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가 되고 결국엔 출판사와 평생교육원 설립이라는 엄청난 도약으로 이어지거든요. 가장 힘든 시간은 내 마음이 자라던 시간이었다는 작가님의 말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외부에서 덮쳐온 이 길을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저자이자 한국자서전 협회장이신 우경아 작가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뭐랄까 스스로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경우라고 할까요? 그렇죠. 20년간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40살에 그만두고 1인 기업이라는 정글에 뛰어들었으니까요. 내성적이고 말더듬는 버릇까지 있던 소년이 어떻게 100권 작가가 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이 선택에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잘 해야만 하는 환경, 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는 과감히 나를 던졌다는 문장에서 결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경아 작가님의 핵심 메시지는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는 겁니다. 회사를 나와서 나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글을 쓰면서 진짜 나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내성적인 성격이나 말더디 같은 결핍이요. 아, 그런 결핍들이요? 네, 그런 결핍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결핍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모든 작가님들 이야기가 이 한 문장으로 통하는 것 같네요. 상처, 가난, 소심함, 인생의 위기 같은 그런 결핍의 순간에 나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거니까요. 당당하게 세운 겁니다. 오늘 여러 사람의 삶이 담긴 자서전을 통해 나를 쓴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 흩어진 나를 모아서 현재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우경아 작가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산 정상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정상이다. 자서전을 쓴다는 건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정점이라고 선언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정말 멋진 말이네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의 자서전도 참으로 궁금하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 속 어떤 장면이 문득 떠오르셨나요? 만약 지금 당신 인생의 한 챕터를 쓴다면 그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당신의 삶에 대한 자서전 첫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되나요?